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긴박하게 새로운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좀 전 영상에서는 일본 쪽에서 나온 소식을 여러분께 긴박하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내용이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투자자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소식도 오늘 네이버도 한 3%, 카카오 한 2% 가까이 좀 급락을 하는데 그 소식도 같이 중국하고 다 관련이 된 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첫 제재 반격에 나섰죠.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나서자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응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의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니까 중국 쪽 관영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 우리 마이크론 제재하면 중국에 있는 메모리, 창신 메모리 디램 만들고요. 그 다음 YMTC, 여기에서 낸드 플래시 만들죠. 양치 메모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쓸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뭐 SK 하이닉스도 쓰는데 그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참에 중국 2개 있잖아. 창신 메모리, YMTC 확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보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보죠. 자, 그래서 한국이 이번 제재로 인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마이크론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규제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재차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창신하고 YM 양치 메모리를 미국에서 추가로 제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는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신이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은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미 상무부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 디램 만드는 회사입니다. 창신 메모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창신 메모리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좀 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예 디램 자체를 생산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추가 제재해야 되겠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미국 기술도 이 수준하고 무관하게, 그 다음에 그 창신 메모리나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죠, 낸드 플래시 만드는 이런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낸드 플래시는 128단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 상무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미국 기술도 아예 그냥 막아버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히 우리나라 미국의 마이크론을 건드려 너희들 죽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갤러거 위원장은, 그리고 또 한국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한국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응해서 외국 기업이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래서 그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이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이럴 때 보면 안 돼, 덕 보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 중국의 보복 제재가 퀄컴이나 인텔 등 다른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동맹 참여국의 공동 대응을 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도 추가로 퀄컴이나 인텔 같은 다른 기업으로의 어떤 번지지 않도록 이참에 아예 그냥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또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램 업체예요. 가장 중국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는 기술력이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세대에서 3세대 그렇게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중국은 반도체 등 이 서구 첨단 기술력 접근을 위해서 미국을 경계해 왔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제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서 마이크론 제재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본인 업체들, 본인 중국의 창신이나 양츠 메모리도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소식은 일단 제목부터 보고 가시죠.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자, 울고 싶은 네카오 빰 때린 중국. 자, 네이버 카카오 빰을 중국이 어떻게 때렸는지, 왜 때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네이버의 현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고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동반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상승 추세에 소외가 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네이버, 카카오의 또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좀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실 건데 상당히 지금 속이 쓰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3%,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2%대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IT 성장주인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싸늘해지고 지금 얼어붙어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지린성, 쓰촨성 이런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매우 느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근데 이 7개국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 껄끄러워지면서 한한령, 한유 제한령을 한한령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지금 제기가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별도의 중국 범인을 두고 있는 네이버가 중국 한한령의 피해자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실적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주가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11조 원 넘게 코스피를 사들인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는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좀 많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초 이후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이런 대세적인 흐름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계속 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을 상당히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까지 지금 조금 터져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 만약에 창신 메모리하고 양치 메모리에 대해서 아예 모든 부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큰 호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